그래서 오늘은 9장 단축진리표에서 추정진리값을 활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단축진리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쵸? 네, 어때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하지 않아요? 네, 그쵸. 너무 편하죠, 그쵸? 네, 그런데 단축진리표를 그렇게 모든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아마 요 단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다 네, 보면은 이거 저기 칸이 안 채워진다는 경우가 생겨요. 예, 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난감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전제를 모두 참으로 만들고 결론을 거짓이 되게 한 뒤에 나중에 빈칸을 쭉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야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모순이 나오면은 참값, 모순이 나오지 않으면은 타당성이 없는 거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나온다. 아하, 그래서 그 값들을 확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오늘 배울 추정 진리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변수 하나의 진리값을 임의로 정해주고 진리표를 작성해 나가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준비한 하나의 예가 있어요. 독서와 스키 타기는 모두 위험한 활동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쵸? 모두 아니다니까 앞에 요게 붙는 거죠. 그쵸? 네, 모두 아니다. 그쵸? 전체가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not r, not s로 하려면은 독서와 스키 타기 가. 그쵸? 네, 어, 그쵸? 위험한 활동이라는 말이, 잠깐만요. 독서와 스키 타기가 모두 위험한 활동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쵸? 그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not r, not s를 이렇게 가로를 씌워 놓은 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연원이 아니라 선언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 네, 상관없습니다. R이거나 S이거나가 뭐예요? 동시에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그런 뜻이가 돼요. 그래서 독서나 스키 타기는 위험한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독서나 스키 타기인 경우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어쨌거나 자, 이 논증을 이제 축약형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네, 추정 진리 값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를 t로 결론을 f로 놔야겠죠. 그쵸? 그래서 네, 전제를 t로 놓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not에다가 t 놓은 거예요. 그다음 네, 뭐예요? 결론에 not에다가 f로 놓은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값이 t니까 요 가운데 값이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f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t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요거는 쉬워요. 근데 여기에 봤을 때 그럼 r과 s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f로 나오려면은 r이 t여도 되고 f여도 되죠. 그쵸? 네. s도 여기가 t일 때 f여도 되고 t여도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f고 f여도 상관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진리값을 그냥 쭉쭉쭉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세 가지 경우나 저기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막 채워 넣을 수가 없죠. 그쵸? 네, 채워 넣어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데 여기 세 가지 경우나 되잖아요.
다음에 RVS 봅시다. T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TF도 T고, 그쵸? TT도 T고. 예, TT부터 해야죠, 그쵸, 우리? 예, TT도 T죠. 네. 다음에 또 뭐예요? TF, TF도 T죠, 그쵸? FT도 T. FT도 T예요. 여기도 세 개 경우나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값을 확정하기가 좀 난감한, 그쵸? 예,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을 때는 전제와 참값을 결정하니까 거기서 결정된 값을 빈칸에다가 쭉쭉쭉 채워 넣으면은 타당성 판별할 수 있는 그 수순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추정 진리 값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의의 값을 그냥 정해준 다음에 진리표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값을 뭘로 잡느냐? r을 그냥 t로 놔버리자는 거예요. 아, 뭐 꼭 이거를 t로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F로 놔도 되고 상관없는 f로 거예요. 놔도 되고 s를 t로 놔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네, 어느 F 하나를 값. 일단 t로 놓고 보자는 거죠. 아,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가 t가 되니까 r도 뭐가 돼요? t가 되죠. T가. 그쵸? 네. 자, 그러면은 r하고 연원하고 s가 false가 나오려면 s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F가 f 나와요. 나와야 되죠. 그쵸? 네. 여기 f 나왔으니까 여기도 f 나와야 되죠. 그쵸? 맞네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t값 나오는 거 맞죠? 그쵸? 네, F f 값. 나오는 거 맞죠? 모순이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순이 없다면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당성 없어요. 타당성 없는 걸로 밝혀지는 케이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없는 거죠. 네, 선생님 잘못 적었네.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해놓고 순간적으로 잘못 적었어요. 이러면 네. 틀리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참으로 가정했는데 결론이 F로 나오는 실제 케이스를 찾아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냥 T로 놓고 시작했는데 그 경우가 나와버렸죠. 자, 네. 그러면 나와버렸는데 굳이 다른 케이스들 R이 F인 케이스나 아까 얘기 세 가지 경우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S가 T인 케이스나 이거 굳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값을 정해주고 나머지 값을 쭉 채워 넣어봤는데 모순이 없는 케이스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다음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그걸로 끝이라는 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걸로 나오면 네, 이제 요게 끝이란 거예요. 끝이에요. 타당성 없는 걸로 밝혀. 나머지 값이 무엇이든지 단 하나라도 그 행이 있으면 타당성 없는 거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값 여러 개 중에서 단 한 네, 개라도 타당성 없는 게 나오면 그건 타당성 없는. 네, 끝이에요. 네. 아, 단 하나라도 모순 없는 행이 나오면 끝입니다. 아, 예.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모순이 있는 행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네. 모순이 있는 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있네요 라고 바로 판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본 게 아니잖아요. 임의로 정해가지고 본 거지. 임의의 경우 말고 반대 케이스에 만약에 모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다른 값도 다. 앞에 게 설령 타당성이 있는 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줄에서 타당성이 없는 게 나온다면 타당성 없음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타당성이 있는 케이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값 있잖아요. 그쵸? 임의로 정한 값의 케이스가 전체가 다 모순이 있는 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임의의 값을 정했는데 모순이 없는 것이 나왔다. 단 하나라도. 그러면 타당성 바로 없는 거로 나온다는 거죠. 네. 무슨 그런데, 말? 그런데 처음에 모순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쵸? 처음에 네. 값을 딱 넣었는데 모순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당성 있다라고 그냥, 과정을 종료시켜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이거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바로 틀렸어. 네, 우리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반대 경우까지 모순이 생기면은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른 부분, 아까 말했던 그 다른 부분을 말하기 위한 케이스입니다. 자, P 홀수 Q, Q 홀수 R, P 트라이버 Q죠. P 트라이버 Q, Q 홀수 R, P 트라이버 R은 어떨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이렇게 네. 보시면은 자, TTF는 나왔지만 여기가 F 나오는 경우가 두 개잖아요. TF가 있고 여기 FT가 되면은 F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여기 T 나오는 경우도 TT 있고 여기 TF, 예, T. 그쵸? 예. 잠깐만요. 얘가 T일 때 T고 그다음 뭐예요? F일 때 F 나오면은 T 나오죠. 반대. 그쵸? 예. 그래서 T, 값이구나. 예, 트라이바니까 같은 값이면은 TT 나오고 F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Q도 이거 세 가지. FF인 경우에 T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T, 여긴 TF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버립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뭐부터 해야 되지? 갸우뚱하는 요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값을 먼저 정해 줬냐면요. 여기서도 P를 참값으로 일단 정해 준 다음에 단축진리표를 그려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P를 T로 놓은 거예요. 그쵸? 네. 여기 헷갈릴 것 같으니까 TF인 상태에서 뭘 일단 그냥 정한 거예요. T. T 값을 정해준 거죠. 그쵸? 네. T하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T가 나와야, 트라이바에서, 일단 요건 나중에 합시다. 에, P하고 트라이바 R인데, F가 나오려면 R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F F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네. R을 F에다가 여기 써준 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가 F가 나왔는데 T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T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F 값이 연달아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F를 여기다 써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T 트라이버 F인데 T가 나온대요. 아니죠. 이러면 모순이 있는 거죠. 그쵸? 네. 모순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구나. 근데 Q에는, 근데 왜, 네. 꼭 F를 놨었어요. 거예요. 일단 T로 정했잖아요. P를 T로 정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P 트라이버 R을 하기 위해서는 R이 F로 나와야 되죠. 그쵸? 네. 그래서 F를 여기다가 써주니까 이 F 값이 뒤에 나오는 상태에서 연산은 T로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F 네. 나와야 되고 F 값이 다시 여기로 옮겨간 거죠. 그 말이요. 네, 네.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네. 모순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네라고 판단하면은 성급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왜 성급해요? 아직 다른 그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P가 참인 경우만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P가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모순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모순이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모순이 있는 행이 있어도 단 하나라도 타당성이 없는 행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P가 거짓인 경우에도 똑같이 모순이 나오지 않아야 모순이 나와야, 이거 되게 모순이 나와야 타당,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텐데, 모순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타당성 없는 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P를 거짓으로 놓고 단축 진리표를 다시 한번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 놓은 거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F에다가 근데 P를 F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F로 시작하니까 여기 F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T로 정해지고 T가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네. T가 왔는데 여기 Q는 이제 T가 와도 상관없죠. 그쵸? 네. T가 나오는 거. 그쵸. 뭐 네. 상관은 없죠. 그쵸? 여기 뭐 들어가나 상관없어요. T 들어가도 되고 F 들어가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P 트라이바 Q에서는 앞에 F가 왔네요. 근데 여기 T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F로 확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네. 여기서 T가 사라지고 F가 여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물을 넣어가듯이 하면서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요? 안 발견되죠. 안 발견되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행위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 없습니다.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순 나왔네? 타당성 있어. 바로 판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반대 경우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당성 있는 그 네. 명제가 있으면, 그래서 타당성 있는 논증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네. 있으면, 만약에 네.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면 그 다 해보고 해야 돼요. 아닐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어쨌거나, 자, P 트라이바 Q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T, F, T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쵸? 네. 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 가지 경우인데 P를 일단 참으로 정해준 다음에 단축 진리표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P, F, 그쵸? 네. F, T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아까 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쵸? 네. 근데 무슨, 네, 그쵸. 그래서 요 경우가 뭐냐면은 P가 참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쵸? 아까 두 개 경우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모순이 있나 봅시다. TF인데 T가 나왔으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있으니까 뭐예요? 타당성 네, 있으면, 타당성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P가 네. F 나오는 경우 아까 우리 밑에 있었다 지웠잖아요. 그쵸? 네. 이 경우도 있으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F 나오는 경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 F 나오려면은 잠깐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자, F에서 F 나오려면은 Q가 T 나와야 되죠. 그쵸? 네. QT를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를 써주는 거예요. 자, 네. 첫 번째 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거에서 그쵸? 문제가 발생하죠. 그쵸? 이것도, 이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두 경우 다가 모순이 있으니까 얘는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 이거 두 개의 경우가 아니라 세 개의 경우 아니었나요?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네. 한번 볼게요. 자, P는
자, 우리 세 경우 다시 한번 봅시다. TFF죠, 그쵸? TTFF니까 FF가 될 거고, 그쵸? 네. 자, 그리고 Q는 TFTF니까 T T. 상관없죠. TF죠, 그쵸? 예, 상관없군요. 네,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TTF가 될 거고, 다음에 P가 TFF가 될 거죠, 그쵸? 네. 다음에 P가 TFF가 될 거고, Q가 TTF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요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게 T일 때 F인 T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는 우리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요 케이스는 모순이 있는 거로 나왔잖아요, 그쵸?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어디였나요? 자, 봅시다. TF 요 경우네요, 요 경우, 그쵸? 네. 여기서 모순이 발견된 케이스니까 두 번째도 모순이 있는 케이스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경우도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FF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F가 나와요. T 나와야 T가 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의 경우만 놓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나름의 팁을 드리면은 이제 이래서 이제 두 개의 경우가 나오는 그 변수를 찾아주면은 좋은 거예요. 그쵸? 네. 어차피 다른 쪽에 같은 변수가 3개, 4개 값을 가진다고 해도 결론. 여기에서 두 개 값만 가지게 된다면은 여기 값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TTF나 TFF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로 확정을 한다면은 여기는 두 가지만 판정해도 되겠지만 여기는 세 가지로 늘어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만 검증하면 되는 부분에다가 놓고 먼저 T로 놓고 그 다음 F로 놓고 하면은 훨씬 더 검증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건 모든 경우의 수 다 따지게 되는 거니까.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굳이 요 세 번째 경우는 어차피 P 트라이바 Q라는 부분에서 커트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요 그 논증에서는 P의 참거짓만 가지고도 참거짓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P 트라이버 Q를 가지고 그 추정 진리값으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자, 그래서 P가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모두 모순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 모순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케이스 줄을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추정 진리값은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 나오면 반대 경우에 대한 단축 진리표 작성을 근데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타당성이 없는 게 나오면은 가능합니다. 네, 모순이 발견된다면은 전체 경우에 반대 경우, 전체 경우를 꼭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이 모두 다 이제 된다면은 타당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단 하나라도 발견이 안 된다면은 타당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요런 방식이 추정 진리값을 활용한 단축 진리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요 연습 문제, 6문제와, 그쵸? 요 뒤에 있는 중간 점검 문제까지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6문제까지만 하고 그냥 다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죠? 너무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쵸? 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같이 풀고 다음 시간에 맞춰볼 수 있는 데까지 맞춰보는 거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